열이라는 개념과 온도라는 개념을 잡을 건데, 일단 여러분들 체온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요? 36.5도로 알고 있죠. 36.5도. 그러면 이 책상의 체온은 몇 도예요? 알아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 오른손을 들어서 책상을 딱 만져봐요. 약간 차갑게 느껴지나요? 따뜻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나요? 1번, 차갑다. 정상입니다. 차갑게 느껴져야 정상이야. 차갑다라는 느낌은 어떨 때 느끼는 느낌이냐면, 내 손에서 책상으로 열이 내 손에 있던 열이 빠져나갈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느끼는 느낌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느끼는 느낌이 차갑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짝꿍이 있으면 짝꿍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봐라고 많이 하거든. 악수를 하면은 차갑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다. 짝꿍이 차가워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내가 짝꿍한테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짝꿍한테 물어보면 짝꿍은 어떻게 느낄까? 내 열을 받고 있으니까 전 따뜻해요 이런다고. 상대적이야. 내가 차갑게 느낀다는 건 열을 뺏기고 있는 거라면 쟤는 따뜻하게 느껴야 정상이야. 근데 전 아무 느낌도 안 나요 그러면 둔한 거야. 자기 열을 받고 있는 건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지. 둔한 거야. 우리가 책상을 만졌을 때 당연히 책상의 온도가 나보다는 낮겠지. 그러니까 열을 뺏기니까 차갑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차갑게 느끼는 게 맞아요. 나중에 여기 와서 여기 만져. 오우, 뜨거워요. 뜨겁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건 무슨 말이다? 얘가 엄청 36.5도보다 더 뜨거운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뜨겁다,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야.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팔팔 끓이다가 손을 딱 댔어. 뜨겁죠? 왜 뜨겁죠? 얘는 100도고 내 손은 36.5도니까 열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 손으로 꽉 들어옵니다. 온도차가 클수록 더 많은 열이 한꺼번에 이동해요. 그래서 화상을 입는 거야. 온도차가 엄청 큰 물체를 잡으면서 화상을 입는 거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드라이아이스 손으로 잡으면 안 돼. 큰일 나. 화상 입어. 드라이아이스를 잡았는데 왜 화상을 입지? 내 몸에서 드라이아이스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내 몸 안쪽에 화상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열이 많이 이동하면 나타나는 게 화상이라니까. 내가 열을 받을 때만 화상을 입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열이 빠져나갈 때도 안쪽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같은 엄청 차가운 물체를 잡으면 화상 입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상 입는다는 말 안 하죠. 동상은 오랫동안 잡고 있을 때 걔가 이제 이 피부 조직이 다 얼어버려 가지고 조직이 괴사하는 현상, 썩어버리는 현상을 동상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드라이아이스를 그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지는 않잖아. 하지만 잠깐 잡더라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건 그 잠깐 동안에 열이 막 이동하니까 그런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특징이 하나 있어. 열의 특징. 열은 뭐 한다? 이동한다. 열은 항상 이동해. 열은 항상 이동해. 어디서 어디로 항상 이동한다?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항상 이동하고 있는 거야. 쌤이 아침에 밥을 먹었어. 강의 안 해. 가만히 서 있어. 그래도 또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 또 고파요. 왜죠? 내 체온을 유지하느라고 36.5도를 유지하고 있잖아. 근데 공기하고 다 있지. 공기 온도는 좀 낮을 테니까 계속 공기한테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열을 다 뺏기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니까 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배고픈 거야. 이해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계속해서 공기 중으로 열을 뺏길 수밖에 없어. 왜? 열은 뭐 하니까? 항상 이동하니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항상 이동합니다. 계속 이동합니다. 그게 열의 특징이야.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한다라는 걸 조금 이따 배울 거고요. 지금은 열과 온도의 차이점을 배울 거야. 자, 열은 항상 이동하는 게 열이죠. 그러면 책상을 딱 만졌을 때 열이 얼만큼 이동했어?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때 정확히 얼마만큼의 열이 이동해서 책상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잘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숫자를 매겨 놓은 게 온도야. 그래서 온도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야. 사람들이 온도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 학자야. 이름은 셀시우스야. 그리스 셀시우스 학자가 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하자.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라고 하자. 그 안에 요 등분을 100등분해서 사용하기로 하자라고 이 사람이 먼저 제안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걸 쓰고 있죠. 최초로 제안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제안한 게 우리나라까지 오는 동안에 중간에 거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를 거쳤다 왔을까? 옛날에는 안타깝게도 중국을 거쳐서 왔어요. 명나라, 전하, 뭐야 뭐라 하지? 아무튼 명나라를 섬겼어요, 우리나라가. 그지? 명나라를 섬기고 한나라를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야. 중국의 어떤 중국의 속국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쨌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모든 기술이 넘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을 가면 중국으로 유학가고 막 그랬어요. 그지? 그런데 중국에 이 녀석들이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이거 누가 만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넘겨주면서 셀시우스가 만들었어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성씨를 따서 왕씨, 김씨, 이씨, 그럼 이씨가 만든 거네?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요. 셀시우스는 무슨 씨야? 섭씨였던 거야. 섭씨. 그래서 우리가 쓰는 온도가 섭씨가 만든 온도, 섭씨 온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뻥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안 믿는 눈치인데? 증거 자료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온도체가 섭씨 온도도 쓰면 무슨 온도도 쓰는지 알아요? 들어봤죠? 화씨 온도. 화씨.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그리스의 이 온도 체계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누가 열받았을까? 그리스보다 더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열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만들어! 그래서 그 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를 데려다가 네가 온도 체계 하나 만들어봐. 알겠습니다. 저도 물을 쓰겠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물의 끓는 점을 212도 F, 물의 어는 점을 32도 F로 써서 180등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겁나 복잡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 파렌하이트예요. 파렌하이트가 만든 이 온도체계 지금도 미국과 영국에서 화씨 온도를 씁니다. 우리가 미국과 영국에 유학을 가려면 화씨 온도를 공부하고 가야 돼. 이 온도체계를. 이게 중국을 통해 넘어왔을 거 아니야, 이것도. 그지? 누가 만든 거야? 화씨죠. 그래서 화씨 온도가 된 거야. 왜 이름이 섭씨, 화씨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온도체계는 그럼 딱 2개밖에 없냐? 전 세계에 딱 3개밖에 없어. 마지막에 만든 거는 누가 만들었다? 바로 켈빈. 그 다음에 미국일 거야. 켈빈이라는 사람이 켈빈도라 그래서 이건 온도,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으로 구한 게 아니라 어떤 분자 운동의 빠르기를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0켈빈. 움직이면 1켈빈, 2켈빈, 이렇게 움직임의 정도를 가지고 좀 특이하게 정한 온도 체계가 있어요. 이제 좀 조만간 배웁니다. 3천만 켈빈, 켈빈도라는 개념이 이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온도 체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야, 너는 몇 도야? 36.5도. 넌 몇 도야? 난 40도. 왜? 병원 가야지! 뭐 이렇게 온도만 가지고도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게끔 해준 게 온도라는 체계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라는 체계를 눈에 보이게끔 숫자 체계로 만든 것을 온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과 온도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온도, 체크해. 온도의 키워드는 수치로 나타낸 것. 수치가 숫자입니다.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숫자 또는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리해 줍니다. 온도. 그럼 본 김에 열도 바로 열이란 녀석의 정의입니다. 열은 뭐다? 높은 물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그냥 에너지야. 열은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라고 하죠.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진 에너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에너지를 열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온도라고 하고 이걸 열이라고 하는구나. 이 두 개를 좀 구분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끝났어요. 온도는 뭐고 열은 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온도가 낮은 물, 온도가 높은 물. 그럼 물분자 입장에서 열이 얘가 적고 이 열이 많을 거 아니야. 열이 많으니까 온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열은 에너지라며. 그럼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 얘가 더 에너지가 많겠네. 에너지가 많으면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열이 많을수록 더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다른 말로 온도가 높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바로 온도와 입자의 운동이야.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그래서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 10도의 온도를 가진 책상과 60도의 온도를 가진 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누가 더 여기 들어있는 이 입자들의 운동이 더 빠를 것이다? 얘가 더 빠르겠네.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활발하다의 반대말은 둔하다입니다. 둔하다, 활발하다. 이거 좀 둔하고요. 얘는 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지겠구나.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온도를 가할 때, 온도를 높일 때만 이렇게 활발해지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플러스 강의에서 말하고 있어요. 물체를 구성한 입자들은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어떨 때도 활발해진다? 두드려, 막 때려, 두드리면. 외부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열과 관련돼 있어. 두드리게 되면은 두드림에 따라서 또 튕김에 따라서 걔한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활발해집니다. 두드리거나 튕기는 활동, 튕기는 거죠. 두드리거나 튕기는 활동도 똑같이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입자의 운동과 온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열의 이동을 볼게요. 열의 이동. 이동까지 하고 문제 바로 풀게요. 자, 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그림을 좀 그려볼 텐데, 캠핑 가서 난로 켜봐, 난로. 캠핑 가서 난로를 켜면은 난로 옆에서 불을 쬐면은 되게 따뜻하죠. 난로 위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지 말고 위에다 올리면 따뜻하죠. 그죠? 난로가 저 멀리 있어. 나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젠간 방 전체가 따뜻해지죠. 이런 전체 과정을 좀 볼게요. 난로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난로. 그림 되게 못 그리죠. 난로가 있어요. 옆에서 내가 손을 대고 이렇게 쬐면은 난로로부터 직접 나오는 열이 있어. 난로는 내가 엄청 뜨겁잖아. 뜨거우니까 직접적으로 밖으로 뿜어내는 열. 이 열을 이제 복사열이라고, 복사열.
복사열. 1번 열이야. 직접 나오는 열을 복사열이라. 복사열. 이 복사열의 특징은 여기 공기가 차 있잖아. 공기가 없어도 복사열은 나와. 즉 우주에서 난로를 켰더라도 복사열은 나옵니다. 그 복사열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복사열은 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열 에너지. 태양 땡땡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라 불러요. 태양에서도 열을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죠. 전도와 대류와 복사라는 방법으로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전도하고 대류는 이제 곧 알겠지만 어떤 중간에 그 열을 날라줄 수 있는 어떤 매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복사는 아무런 매개 물질이 없어도 열이 전달될 수 있어. 그래서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에는 중간에 매개 물질이 있어 없어? 진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무슨 방법으로밖에 올 수 없어? 복사라는 방법으로밖에 열이 올 수가 없어. 복사라는 방법으로밖에 열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쓴 거야. 태양 전도 에너지 이상하잖아. 태양 대류 에너지 이상하잖아.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란 왜 하필 복사라는 말을 쓰냐? 이 복사가 복사라는 형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형태로 그 빛이 온다는 겁니다. 카피가 아니죠. 복사는 그 뜻이 아니야. 복사라는 형태로 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복사열로 또는 열로 인해서 여기 있는 공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뜨거워진 공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뜨거워진 열 자체가 이 공기를 뜨겁게 해서 이렇게 도는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라는 방법으로도 이 열 에너지가 어떤 매질을 타고 공기라는 매질에 열 에너지가 얹혀져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라는 방법으로 열이 이동하려면 공기라는 매질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야. 물을 끓여도 열을 공급하면 물이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도는 거야. 뜨거운 물이 도는 거야. 그것도 대류가 되겠지. 어떤 매개 물질,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매질과 함께 에너지가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는 대류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전도는 뭐냐면, 잘 봐. 난로를 보고만 있지 말고, 만져! 직접 만져! 이게 전도입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그 난로라고 하는 쇳덩어리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스레인지에 불을 딱 킨 다음에 쳐다보고 있다가 숟가락을 들어서 가스레인지 불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잠시 후에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난 냄새지? 내 손에서 난 냄새야, 그죠? 이 열이 전달. 숟가락을 타고 열이 전달돼서 내 손까지 오는 거야. 근데 손이 그 화상을 입겠죠. 이렇게 숟가락이라는 어떤 매질, 지금은 금속 매질인데 어떤 매질을 따라서 숟가락이 움직인 건 아니지. 숟가락을 타고 열만 이동한 거야. 달라. 아까 대류 같은 경우는 매질과 에너지가 붙어서 같이 이동한 거고, 지금은 숟가락을 통해서, 숟가락은 가만히 있는데 그 숟가락을 타고서 열만 이동해서 내 손까지 온 거잖아. 이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도 열이 전달되는데 매질을 타고 가는 거고, 대류는 매질과 함께 이동하는 거고, 복사는 매질 따위 없어도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셋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전도입니다. 매질이 있는데 여기를 뜨겁게 달구면 얘가 막 에너지가 많아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옆에 있는 이 분자를 때려. 땅땅땅 때리면 옆에 녀석도 활발해지겠죠. 얘가 활발해지면 또 얘가 땅땅땅 때리면 얘도 활발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야. 매질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열만 옆으로 전달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불러줍니다. 차례차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지. 전도에 의한 현상이 바로 이런 거.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손잡이 부분까지 같이 뜨거워집니다. 그렇겠죠? 추운 날 실외에 금속으로 된 의자, 바깥에 금속으로 된 의자가 있어.
바깥에 있었으니까 금속으로 된 의자도 같이 차가워져 있겠죠. 거기에 내가 앉아. 어떻게 돼요? 금속 의자가 있으니까 내 몸에 있는 열이 금속 의자로 빠져나가겠죠. 내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으니까. 근데 금속으로 된 의자는 열을 빨리 전달해서 절로 보내버리니까 계속 내 엉덩이에서 계속 열을 뺏어가. 엄청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가 얘가 열을 뺏어가면 전도 현상에 의해서 쭉 열이 절로 전달돼. 계속해서 얘는 열이 부족하니까 내 엉덩이와 맞닿고 있는 이 금속은 계속 내 엉덩이로부터 열을 빼내는 거야. 내 엉덩이 입장에서는 엄청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나무 의자가 있어. 나무 의자에 딱 앉으면 나무는 열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물질이야. 처음에는 나무 의자도 온도가 되게 차가우니까 딱 앉는 순간 차갑게 느껴져. 그런데 한번 열이 딱 이동을 해. 엉덩이에서 나무 의자를 엉덩이에서 나무 의자를 열이 딱 이동하면 그 열이 몇 프로 도망간다 안 간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추가적으로 내 엉덩이에서 또 열을 빼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처음에 살짝 차갑다가 그 다음엔 앉아 있을만 해요. 그게 나무 의자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딱 공원에 갔더니 금속으로 된 의자가 있고 나무로 된 의자가 있어. 앉으면 어디가 더 차가워? 금속이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금속이 더 차갑고 나무는 온도가 덜 차갑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 현재 이 공원의 온도만큼 나무 의자든 금속 의자든 다 같은 온도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앉으면 금속 의자는 열을 계속 뺏기고 나무는 열을 좀 덜 뺏기니까 내가 덜 차갑게 느끼는 거야. 금속 의자가 더 차갑고 얘가 덜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열을 얼마나 뺏기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 것들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서 금속이니까 우리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불 위에 올리면은 전도에 의해서 막 열이 퍼져가지고 음식을 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손잡이까지 전도로 올라오면 열이 전달되면 안 되니까 손잡이는 열이 잘 통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냄비나 프라이팬을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전도가 잘 되는 물질도 있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나무나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제품들은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이겠네요. 근데 금속 제품들은 열이 잘 전달되는 물질인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류. 대류의 키워드는 입자가 직접 이동합니다. 열을 포함한 입자가 그 중간 매개 물질 입자가 지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날라주는 거예요. 아까 전도 같은 경우는 입자들은 가만히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하면서 옆으로 열만 전달했다면 대류 같은 경우는 입자가 열을 가지고 지가 직접 이동하는 걸 대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열을 공급받은 물 입자가 같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끓는 물에서도 대류가 일어납니다.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 대류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도 아래에서만 가열했는데 나중에 위의 물도 뜨겁죠. 아래에 있는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네요. 대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난로를 켜면 이게 방 전체로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방 전체로 퍼지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따뜻해지는 것도 대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야.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도 대류 현상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켰을 때도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것도 대류 때문인 거야. 제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차가워 내려와서 쭉 퍼지니까 대류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야.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겠죠. 저 위는 약간 따뜻해요. 따뜻하고 아래가 차가운 거야. 그래서 에어컨에서 위에다 설치하는 이유가 위에서 아래로 차가운 공기를 밑으로 쏟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에어컨을 아래에다 설치했다고 상상해봐. 뿜어낸 차가운 공기가 아래서부터 쌓여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데 한참 걸려요. 한참 올라와야 되니까. 위에서 뿌려주면 금방 시원하잖아. 이제 금방 시원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같은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 건 위에 설치하는 거고 온풍기,
따뜻한 바람을 내뿜는 온풍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돼? 아래쪽에 설치해야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 온풍기를 위에 설치했다고 상상해봐. 뜨거운 공기 뿜었어. 위부터 채우겠죠? 한참 걸려야 나까지 내려오겠네요. 그죠?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게 바로 냉난방기 기구를 설치하는 위치를 그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4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할만합니다. 마지막 복사입니다. 복사는 체크. 키워드야. 물질의 도움 없이입니다. 물질 따위 없어도 물질의 도움 받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복사라고 합니다. 여기 히터를 켜놓고 옆에서 복사열을 직접 받고 있는 모습이죠. 직접 받고 있습니다. 난로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복사 때문인 거고요. 태양열이 지구로 오는 것도 진공 상태를 이제 지나오는 거니까 복사로만 열이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토스터나 오븐으로 이렇게 가열해서 둥 뽑아내는 거, 토스터를 굽는 것도 복사열을 이용해서 굽는 거고요. 그늘보다 햇빛 아래가 더 뜨거운 이유도 뭐야? 거기 복사열이 거기 도착하고, 그늘은요 복사열이 도착하지 않죠. 대류는 일어나는 곳이 다, 모두가 대류는 다 일어나지만 햇빛이 비치는 곳은 복사열까지 오기 때문에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양지라고 하죠. 양지. 양지가 음지보다 따뜻한 이유가 복사열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복사열은 봐봐. 복사열은 선생님도 지금 복사열을 내뿜고 있어. 온도를 가진, 열을 가진 모든 물체는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받잖아. 잘 들어. 지구가 흡수를 한번 해. 계속 흡수만 하면 지구가 불바다가 되겠죠. 열이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지구도 받은 만큼 다시 우주로 날려보내. 땡땡 복사 에너지.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가 내뿜는 에너지는 되게 낮은 에너지 형태로 지속적으로 내뿜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되게 뜨겁잖아.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낮은 에너지 형태로 나갑니다. 마찬가지야. 우리도 36.5도라고 하는 되게 낮은 온도로 열을 내뿜고 있어. 이것도 우리도 복사열을 내뿜고 있다는 겁니다. 방에 불을 꺼요.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를 탁 켜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복사열을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야간 투시경의 원리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뭐 끼면은 사람이 보이잖아. 그 사람이 내뿜는, 그 생명체가 내뿜는 복사열을 감지하는 거야. 복사열이 좀 낮은 형태, 낮은 에너지 형태로 나가니까 적외선이라는 형태로 나가거든. 그래서 이거를 적외선 카메라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야간 투시경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복사입니다. 복사열을 감지하는 거야. 온도를 가진 모든 물체는 복사열을 내뿜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다. 어디에서는 열을 많이 내뿜고 어디서는 열을 적게 내뿜는 곳을 알 수 있어요. 심장 부분에서 열을 많이 내뿜고요. 사진을 딱 찍으면은 머리하고 가슴 부분에서는 좀 빨갛게 분포가 돼 있어요. 열을 많이 내뿜으니까. 다른 곳은 조금 팔, 다리 같은 곳은 열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뿜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거 봐. 이게 시험 문제인데 지금 책을 전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얘가 얘한테 책을 전달하고 얘가 또 얘한테 책을 전달하고 이렇게 책을 뒤로 전달하는 방법. 매질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에너지만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뭘 비유한다? 전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지가 직접 책을 들고 가고 있어요. 매질이 에너지를 들고 이동하고 있죠. 뭘 비유한 거다? 대류를 비유한 겁니다. 대류. 3번은 매질 따위 없이 그냥 에너지를 던져버렸어요. 그죠? 뭘 비유한 거다? 복사를 비유한 겁니다. 전도, 대류, 복사를 각각 비유하고 있는 거. 이 그림이 시험 문제로 가끔 등장하니까 그림과 함께 매치를 좀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일단 다 했어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네모 칸도 채워주시고요. 해보자.